미국 공군이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4세대 더블 플러스 전투기인 F-15X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목을 끌었다. 초음속에 8톤이 넘는 폭탄을 싣고 레이더망에 잘 탐지되지 않은 채 날 수 있는 스텔스기를 전량사지 않고 F-15X를 수십 년 만에 다시 구입하기로 한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80대의 F-15X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에 8대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8대를 각각 도입한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밀리터리닷컴의 튼튼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복수의 공급 업체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설명이다. F-15X는 기존 F-15 생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군수와 정비, 훈련이 용이하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F-16 파이팅 헬커는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만들고 있다. 따라서 거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잉이 만드는 F-15X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해군이 보잉이 제작한 FA-18 슈퍼호넷을 여전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그렇다면 왜 F-15일까? 답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공군력의 향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전투기를 속속 도입하면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후방연소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F-22 랩터는 숫자가 적다. 도입 계획의 25%만 채우고 생산이 중단됐다. 그 공백을 약 200대의 F-15C가 담당했는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러시아가 생산한 수호이 30, 수호이 35와 같은 4세대 플러스 혹은 4세대 더블 플러스 제공 전투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의 F-15C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F-15C에 맞서기 위해 제작된 이들 전투기는 기동성, 센서, 전자전 능력, 무기 탑재량 등에서 1970에서 80년대 도입된 F-15C를 능가하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량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개량되고 있는 F-15X는 미 공군의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적절한 후보로 떠올랐다. F-15는 탁월한 성능과 무장 탑재력을 자랑한다. 최고 속도가 마하 2.5다. 최대 22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여기에 비해 F-22는 최고 속도가 마하 2.25이고 미사일을 8발을 탑재한다. 기동성은 수호이 30이나 35, F-22보다 떨어지지만 다기능 AESA 레이더는 F-35 탑재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고 전자전체계는 F-22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AIM-122 공대공 미사일은 180km의 교전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F-15 개량형인 F-15X의 미공군 도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리포는 지난해 12월 미국 방부가 주방위 공군 F-15C를 대체하기 위해 F-15X 12대 도입 예산 10억 달러를 내년도 국방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15C가 노후화해 창정비 비용이 높아지자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미국 방부 일부 인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연습기 조립서 KF-21까지 100년 만에 편 자주국방 날개 S 스토리.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작가 이상이 1936년 발표한 단편 소설 날개에서 주인공은 무기력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날개가 다시 돋아 날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날개의 주인공처럼 땅에 두 발을 붙인 채 살아가는 인류는 오래전부터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 이는 비행기의 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원동력이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의 꿈은 군인들도 품고 있었다. 1900년대 초 군인들은 비행기로 전선 너머 적의 동향을 파악하면 전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기고 비행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 2차 세계대전은 비행기 정찰용이라는 군인들의 기존 인식을 깼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은 고성능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공군력의 위력을 실감한 세계 각국은 냉전 체제 하에서 앞다투어 최신 전투기 도입에 나섰고 지금까지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우수한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행기의 군사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노백린 장군은 윌로즈 비행학교를 세웠다. 이후 중국 비행학교에서 한국인 비행사들이 양성됐고 이들은 광복군 내 공군 창설을 시도했다. 1945년 해방 직후 공군 창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다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경비행기 만들다 미국산 면허 생산 국내 최초로 설계, 제작된 군용기는 경비행기인 보아로다. 6.25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던 1953년 10월 10일 경남 사천 기지에서 제작된 부하로는 공군기술학교 정비교육대 교관, 조교의 비행기 설계 제작 실습과 경비행기 국산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제작됐다. 당시 공군 소령이었던 이원복 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미국산 L-16 연락기 엔진, 프로펠러 계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 구성품을 자체 제작해 우리나라 최초의 인용 프로펠러 경비행기 부하로를 완성했다. 1960년까지 쓰였던 부하로는 대구 경상공고 지하 창고에 밀폐, 보존된 채 입혀졌으나 2003년 12월 부할 항공기를 찾습니다라는 언론 기사를 본 경상공고 퇴직자의 제보로 2004년 1월 발견됐다. 이후 공군이 2004년 10월 복원했으며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 제412호로 지정됐다. 앞서 1951년 8월 해군은 수송비행기 해취호를 제작했다. 제작해 방치된 미공군 AT-6 연습기를 가져다 알루미늄 군함을 장착하는 등의 개조 작업을 했다. 1954년에 만들어진 단발 수상 정찰기 서해오는 일본 어선 단속에 쓰였으며 1957년 제작된 제해오는 무기를 장착한 채 수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로 무기 운용비를 충당해왔는데 한국군이 자체 제작한 군용기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무기가 아니었다.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군인들의 열정에 의존했던 1950년대 군용기 개발이 1960년대에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다. 국내에서 군용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재개된 것은 1980년대다. 1980년 12월 미국산 F-5F 전투기 60여 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는데 이 기종이 제공보다 작전거리가 짧고 전자장비가 부족했지만 긴급 출격 능력이 뛰어나고 기동력이 우수해 북한 공군 미그-19나 미그-21 전투기에 맞설 수 있었다. 199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 도입된 KF-16 전투기는 공군 전력 증강과 항공우주산업 진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미국산 F-16 전투기 120여 대를 삼성항공이 생산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F-16이란 의미를 담아 KF-16으로 불렸다. KF-16 생산한 4세대 전투기 제작 기초 지식을 국내 업계에 제공했다. 공군은 공대함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운영하는 KF-16을 실전 배치해 한반도 제공권 장악에 필요한 전력을 확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독자적인 기체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은 쉽지 않았다. 완제품 도입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했으나 핵심 기술은 얻지 못했다. 전투기, 훈련기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 같은 주장은 1990년대의 국산 군용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훈련기에서 전투기까지 개발. 1990년대는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의 토대를 쌓아가는 시기였다.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이 진행된 KT-1 기본 훈련기는 1999년 양산에 들어갔다. 공군에서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본 훈련기로 쓰이는 KT-1은 한국 외에 터키, 페루, 인도네시아, 세네갈에 수출됐다.